오랜만에 좀 양극재 보려고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랑 LNF 말씀드릴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탑픽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값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게 맞습니다. 51만 대 정도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폭의 판매량이 유럽 시장 안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처음으로 좀 부활했어요. 2년 만에 좀 부활을 했는데 독일만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유럽 안에서 주변 국가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들.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SK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증설이 멈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대차에도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SK온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도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립 기업, 완성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은 워낙 갑이고, 그다음에 뭐 PSK홀딩스나 뭐 원익IPS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갑인데 여전히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2차 전지로 나오면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동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경쟁도 심한 데다가 이제 이익이 마진이 많이 안 났다 보니까,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절반이나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SK온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SK온이 포스코랑 리튬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지출되는 비용을 좀 안전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되거나 SK이노베이션이 오로지 어떤 유가 변동에 따른 움직임이 아니고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움직였을 때는 SK온을 좀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고체 말씀드렸고 네. 탑픽이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제가 장비주 말씀드리면서 CIS랑 PNT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완성셀 중에서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매매 잘하신 분은 삼성 SDI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남은 건 양극재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양극재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포스코 홀딩스랑 LNF랑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탑픽인데 역시 좀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1분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진짜 되면 드라이빙을 걸고, 일단은 제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려도 2주나 한 달 정도만 보유한 다음에 이 종목들을 끌고 갈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상 보니까 댓글로 왜 포스코홀딩스는 얘기 안 해주냐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넣었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아가지고 탑픽이 못 됐어요. 근데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값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게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면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값이 상승하면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차 전지 업황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동향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 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뉴스 참 많은데 연간으로 다 퉁치면 다인 것은 늘고 있다. 그다음에 뉴스 검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020년, 2021년처럼 막 전기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를 하기보다는 한 5%가량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리튬 값이 5% 이상 상승하면은 부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리포트에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잘 움직이는 이유는 리포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철강이나 화학 관련해서는 업황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저 PBR 관련 종목입니다. 퍼가 여전히 0.7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들이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 찍히고 영업 손실인데 2000주 관련 종목들 당기순이익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들이 미리 사놓은 리튬 원자재라든가 이들이 투자한 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잔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도 솔직한 게 뭐냐면 리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될 것은 맞는데 이것들보다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어떤 지분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흑자가 전환이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어떤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저PBR이니까 투자를 해보자. 포스코홀딩스의 수급 동일 보면은 딱 오늘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바닥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분할 매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포스코홀딩스가 만약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LNF를 탑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종목들 다 움직여가지고 LNF가 기술적 위치가 참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LNF를 탑픽으로 소개를 못 드리는 뉴스가 좀 많아가지고 탑픽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스를 하나씩 보면은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할 건데 저는 사실은 본업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인 이제 LNF가 갖고 있는 삼원계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좋아져서 재고 평가가 좋아져서 이제 어떤 뭐 일회성 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 못 걸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김동명 사장께서 북미 ESS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LNF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2월 11일에. 근데 그래놓고 12월에 LNF랑 계약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 플레이 참 고맙지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LNF한테 등 뒤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요게 제일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LNF가 우리 지금 기준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뭐 매입을 하면 1년 이내 소각,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 근데 뭐 임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따로 계획이 있을 때는 이거를 없애면은 딱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투자자 입장이고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근데 요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사주 처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들도 있지만 뭐 임원한테 포상으로 주거나 교환 사채 발행한 몇몇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LNF가 이래가지고 아니 자사주가 통과해가지고 자사주 보유한 기업도 오르는데 LNF는 왜 안 오르지? 라고 근데 이런 뉴스들이 줄줄 나왔으니까 LNF는 보수로 보는 게 맞다. 이유가 있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건데 이것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고 지금도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흑연 음극재를 당연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산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중국산을 안 쓴다고 쓸 때는 선택사항이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 이 리포트를 보면은 GM의 주문이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대요. 근데 저는 요거는 한번 요 리포트 쓰신 분이 맞을지 지켜보고 싶다. 왜냐면은 GM 전기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GM 전기차 후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잘 보면 GM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엔드 전기차를 후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전기차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처참하거든요. 계속 적자 뭐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흑자 기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고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적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외면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매매를 하고 있고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는 기술적 위치 괜찮고 만약에 정말 이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GM이 상반기에는 좀 주문을 덜 했지만 하반기에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개선됐을 때는 그만큼의 괴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포스코 퓨처엠 오늘 탑픽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와 괴리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어. 뭐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뭐 셀사의 경우에도 뭐 2월 중에 수익률 지표 그런데 오늘 지표에서 상승폭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SK이노베이션이 한 23%대 수익률이 좀 나옵니다. 삼성 SDI가 한 10%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3%대 기간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뭐 반도체라든가 주요 대형주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과 좀 대비돼 보면 여전히 수급 기준 다소 좀 정체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증시예탁금이라든가 뭐 신용잔고도 역대 최고치 구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뭐 유입은 되고 있는데 연속성은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양산 기대감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중국의 ESS 통제 관련된 이슈가 좀 그런 있었습니다. 이슈가 이 부분 있었죠. 예. 원격 제어 관련된 부분은 원격 제어 기술이 좀 탑재된 ESS를 일단 수입 금지 또는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사실 뭐 과거에 뭐 서버에 백도어 이슈가 좀 부각돼 있기 때문에 뭐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가 미국에 좀 진입을 하지 못했던 것과 좀 결이 좀 비슷하지 않나. 다만 전체적인 사항들이 뭐 ESS의 공급망 전체를 좀 차단하거나 배터리 기술을 모두 다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기준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수 있는 대안이 전고체 배터리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들이 재차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1월 달 한 중간에 중순경에 어떤 수급 기조를 좀 끌고 왔는데 2월 달 초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일부 상승폭이 좀 반납이 좀 됐고요. 오늘 일부 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에 대한 어떤 괴리는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이클 지표에서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이 좀 명확하게 되려면 단순하게 뭐 이슈에 의해서만 좀 가는 것은 주가 연속성 관점에서 좀 제한적인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본업이 사실 좋아져야죠. 그렇죠. 반등이 될 만한 요소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반영됐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뭐 작년 3분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폐지가 됐고 이게 월간 데이터에서 보면 일단 판매량이 좀 감소된 것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뭐 글로벌 생산 전략이라든가 일단 장기 사업화 전략들이 대폭 좀 수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만 보더라도 뭐 28조 원 규모의 셀과 뭐 소재 관련된 공급 계약들이 모두 다 해지됐던 그렇죠. 그런 원인들이 좀 가장 컸는데 오히려 좀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총량들이 작년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21% 정도 글로벌 성장 기준을 좀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그래요? 부분은 뭐 예. 중국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는 점. 그러니까 중국을 좀 제외하고 연간으로 좀 보면 유럽 시장이 2024년도 대비해서 35% 가량 정도 증가했는데 일단 2024년도 캐즘의 돌입 구간은 사실상 뭐 이 유럽 시장 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게 되면서 이 판매량이 좀 급감했던 그런 원인들이 좀 가장 컸는데 사실 작년 기조에서 보면 뭐 보조금 정책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데이터의 기준을 보면 51만 대 정도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는 뭐 가장 큰 폭의 판매량이 유럽 시장 안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미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기준에 대한 연간 데이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43% 정도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 기조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데이터 상에서 보면 뭐 인센티브 종료 후에 뭐 10월달 지표에서는 41% 정도가 좀 감소가 됐고 11월 5.2% 정도 감소.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 12월 데이터는 아직 그때 당시 좀 집계가 좀 안 됐어요. 제가 한 25%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수치를 보니까 45%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바닥은 좀 확인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뭐 미국 시장도 인센티브 폐지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있었지만 뭐 일단 판매량이 좀 반등한 점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지 않나. 12월 기점에서 보면은 프로모션 효과가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던 것 같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됐던 배경은 테슬라가 좀 잘 팔렸다기보다는 유럽에 있는 뭐 유럽산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이 시장 점유량들이 좀 증가된, 그러니까 신차의 출고 효과가 좀 크게 반영이 됐는데, 일단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올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달만 하더라도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처음으로 좀 부활했어요. 2년 만에 좀 부활을 했는데
1월부터 좀 적용됐던 데이터 아직 정확한 판매량 집계는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12월 달 판매량보다는 그래도 좀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향 시장의 확장 기조가 명확히 그런 방향성들을 보여준다면 일단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반등 포인트들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너지지 않는다. 2월 최고가 기준이 162위안, 키로당 162위안을 좀 돌파했는데 일단 제가 지난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122위안 초반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 145위안에서 한 150위안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선은 현재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40위안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했다. 뭐 과거처럼 뭐 80위안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출하량들이 올해 이제 1분기부터 회복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 충분한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는데 생산 효과와 연동 효과는 단순하게 뭐 독일만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유럽 안에서 주변 국가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이다. 그렇다면은 유럽 시장의 성장률은 2025년도보다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9월 30일자에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종료됐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별로 뭐 각각 뭐 개별 주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좀 지급하는 어떤 수단들이 구체화된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로모션 효과가 좀 확대되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점유 과정이 작년 4분기보다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그래도 전기차 캐증 구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리튬 가격의 안정성과 맞물리면서 소재사들의 이익 개선 효과들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ESS라든가 뭐 전고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개별적인 어떤 기술 이슈를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선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ESS 부분은 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지금 미국 자체 뭐 합작법인 뭐 설립된 뭐 공장 안에서도 전체적인 뭐 전기차 배터리 가동률이 하회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지금 종합해 본 내용들을 보면 일단 2020년도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가동률 부분을 상당히 좀 ESS 부분으로 좀 대체해서 가동률 좀 올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의 연동 성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올해 상당한 수익성 방어를 ESS 부분에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기대될 수 있겠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좀 LFP 배터리에 관련된 모멘텀 없죠. 다만 3원계 배터리를 좀 기점으로 한 ESS 부분에 대한 이 북미 수주가 아마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구체화되지 않을까. SK 이노베이션도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북미향 ESS에 관련된 성과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주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저조했던 전기차 배터리의 가동률과 대비되게 이익 개선을 위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